여러분은 플롯 트위스트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반전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장르에 따라서 반전을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장르 자체를 바꿀 충격적인 반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반전은 처음 맞닥뜨리면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작품만의 매력이 되어서 뇌리에 강하게 남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애니메이션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영상에 스포일러가 가득하니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마녀의 여행에 등장하는 주인공 일레이나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던 소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했던 책은 마녀 니케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쓴 니케의 모험담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일레이나는 자연스럽게 마녀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18살 때 스승인 프랑의 인정을 받아 정식 마녀가 되면서 니케처럼 세계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화의 내용인데요. 이 애니는 2화까지만 해도 평화롭게 여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3화부터는 분위기가 갑자기 암울해집니다. 3화에서는 꽃을 가꾸는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캐릭터는 일레이나가 마녀라는 것을 알고 가는 나라에 꽃다발을 전달해달라는 뜬금없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꽃은 일반 꽃이 아닌 독이 있는 꽃다발이었습니다. 마녀에게는 해가 없지만 평범한 인간은 꽃에 매료되어 꽃이 있는 곳을 가서 그 꽃들의 양분이 되는 꽃이었죠. 이 때문에 여동생을 잃어버린 병사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꽃에 매료되어 꽃밭으로 향하는 암울한 스토리로 3화가 끝이 납니다. こんな綺麗になって 3화를 시작으로 이후 충격적인 에피소드들이 다수 등장하긴 하지만 특히 9화는 그중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9화는 시작할 때 회차 중 유일하게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며 경고문이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9화는 앞의 회차와 비교도 못할 정도로 잔인하고 무겁습니다. 피가 난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방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인간 쓰레기 부모 밑에서 자라 정신이 망가진 셀레나의 모습과 이 사실을 알아버린 셀레나의 소꿉친구 에스텔이 셀레나를 죽이는 장면, 그리고 목과 신체가 분리되는 장면이 노골적으로 나오는 등 조금 암울한 여행에서 그냥 미쳐버린 여행이 됩니다. 이 애니는 연출이 너무 적나라하고 잔인해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원작 팬들도 잔인한 연출 때문에 놀랐다고 하네요. 유우키 유우나는 용사다는 일본 신화와 신토를 소재로 한 다크 판타지 마법 소녀물입니다. 이 애니는 과거 의문의 바이러스가 덮치는 바람에 전 세계가 무너졌고 주인공인 유우키 유우나 일행이 사는 도시의 신수가 방벽을 생성해 바이러스를 막고 있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토리 초반은 주인공이 용사부라는 자원봉사 동아리에서 인형극을 하는 등 평화로운 날들을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수혜와 경보 메시지가 울리면서 주인공과 친구들을 제외하고 세상이 멈추게 됩니다. 이후 낯선 공간으로 이동되어 주인공 일행은 버텍스라는 12괴물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싸움 초반에는 일반적인 판타지 마법 소녀물들과 같이 멋있는 전투씬과 우정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화가 거듭될수록 분위기가 점점 암울해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애니는 설정이 과할 정도로 기괴하다는 것이 반전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애니에는 만개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개는 버텍스에게 절대 지지 않게 해주는 힘을 주는 대신 눈과 혀, 귀, 목소리 등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바쳐야 쓸 수 있는 능력으로 한번 사용할 때마다 신체에 이상이 생기죠. 그리고 만개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강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점점 망가지는モ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전투에서는 카린이 5번의 만개를 쓰면서 눈과 귀, 팔, 다리를 쓸 수 없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なんか目も耳も持っていかれたみたい。 설상가상으로 처음 10위기라고 알고 있었던 버텍스들은 사실 12기가 아닌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환영이며 처음부터 이 세계에는 바이러스라는 게 없었고 신이 버텍스를 보내 전 세계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마법소녀물에서 호러물이 됩니다. 주인공 일행은 이 사실에 절망하지만 몰려오는 버텍스들을 막기 위해서 다시 싸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 마지막에 주인공이 만개를 쓰면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엔딩에서는 신수가 제물로 받았던 부분을 모두 돌려주면서 캐릭터들의 몸이 다시 회복되며 끝나긴 하지만 과정이 워낙 암울하다 보니 많은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무능한 나나는 초반까지는 일반적인 능력 배틀물처럼 전개됩니다. 모두가 하나씩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무능력자인 나카지마 나나오가 타인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학생 히이라기 나나에게 격려를 받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여느 능력 배틀물처럼 나나의 추천으로 얼떨결에 반의 리더 후보가 된 나나오가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능력이 발현되는데요.
나나오의 능력은 능력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사기급 능력이라는 것이 판명나면서 모두가 그를 리더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리더가 된 나나오는 나나와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며 썸을 타는 듯 했지만 나나가 주인공을 절벽으로 밀어버리면서 나나오는 그대로 사망하게 됩니다. 果たして崖から突き落とせば死ぬのか。私はずっとそれだけを考えていた。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을 것 같은데 이 애니는 사실 작품 장르에도 적혀있듯 능력 배틀물이 아닌 추리 스릴러물입니다. 사실 나나는 능력자가 아닌 무능력자며 능력자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 정부에서 보낸 캐릭터입니다. 그렇게 처음 타깃이었던 나나오를 죽인 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능력자 시부사와 요헤이를 입사시키면서 나머지 능력자들을 하나 둘씩 죽이게 되는데요. 장르가 추리물인 만큼 매번 나나가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흘러가진 않았지만 주인공인 줄 알았던 나나오가 사실 페이크 주인공이었고 평범한 소녀인 줄 알았던 히로인이 악역에다가 진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스쿨데이즈의 원작은 막장 스토리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애니판도 스토리가 막장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애니를 본다면 스토리가 막장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애니는 후반부를 제외한 전체적인 줄거리가 평범한 하렘물처럼 흘러가기 때문이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치열한 사랑 쟁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이토 마코토는 초반엔 우유부단하고 평범한 남학생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짝사랑하는 카츠라 코토노와 또한 순정녀이며 반친구인 사이온지 세카이는 남주의 사랑을 돕는 조력자로 등장하죠. 초반에는 여느 하렘 애니와 마찬가지로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세카이의 도움을 받은 주인공이 코토노아와 데이트를 하게 되고 여러 히로인들이 등장하면서 하렘의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그러다 연애를 도와준다는 세카이와 어쩌다가 사귀게 되고 둘은 반동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스토리가 미쳐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애니의 가장 큰 반전 요소라고 하면 바로 주인공이라는 놈이 이기적인 데다가 줏대가 없다는 점입니다. 세카이는 주인공이 코토노아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둘을 떼어놓으려 하지만 그 와중에 주인공은 자신에게 접근하는 키요우라 세츠나, 중학교 동창인 카토 오토메, 세카이의 친구인 쿠로다 히카리와 관계를 맺으며 바람을 핍니다. 나중에는 세카이가 주인공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세카이를 버리고 코토노아와 이어지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미친놈은 세카이에게 낙태를 권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세카이는 결국 정신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이 당시 세카이는 가장 친한 친구도 파리로 전학을 가버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주인공이 바람피는 것도 눈감아주면서 학교를 자퇴해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인공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애 지우라고 했으니 충분히 빡칠만 하죠. 아무튼 이렇게 폭주해버린 세카이는 정신을 놔버려 주인공의 배를 식칼로 찔러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뜬금없이 세카이의 핸드폰에 주인공의 이름으로 옥상에서 기다린다는 문자가 하나 오게 됩니다. 올라가 보니 코토노아가 웬 가방을 하나 들고 세카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그건 바로 주인공의 머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데 사실 병원을 이야기했던 건 주인공이 아닌 코토노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톱을 꺼내 세카이의 배를 갈라버린 후 역시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코토노아의 대사와 함께 애니는 막을 내립니다. 이 애니는 너무 충격적인 결말 때문인지 많은 시청자들의 멘탈이 파괴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좀비랜드 사가는 앞에 소개한 애니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좀비물과는 달리 대놓고 제목에 좀비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아이돌물이라는 것인데요. 애니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사쿠라는 애니가 시작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해버리고 십수년이 지나 좀비가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자기 외에도 되살아난 6명의 좀비가 있었는데 이 애니의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되살아난 좀비 7명이 인간인 척을 하며 사가현을 되살리기 위해 아이돌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좀비가 되어 일상생활도 겨우 한다는 것 빼면 일반 아이돌물처럼 피나는 노력 끝에 어찌저찌 첫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샤우팅을 한다거나 몸을 제어하지 못하는 헤드뱅잉을 하는 등 정신이 아찔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른 회차에서는 목이 떨어져 버리는 퍼포먼스 아닌 퍼포먼스도 보여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애니는 일반적인 아이돌물이 아닌 개그물에 더 가깝습니다. 이 모습을 본 관객들이 오히려 감명받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좀비를 이끌어주는 프로듀서 코타로도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겼지만 찐따 같은 말투를 사용하거나 망둥어를 흉내내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반전 요소가 충분하지만 이 애니는 이것 말고도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실제 사가연의 홍보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인데요. 이 애니의 제목에 붙어있는 사가는 일반적으로 서사시 또는 일대기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면 좀비들의 일대기로 보이지만 사실 저 사가의 의미는 일대기가 아닌 본작의 무대인 사가현의 사가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사가현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만화를 배경으로 해도 상호명을 가명으로 표기하는 타 애니와는 달리 이 애니는 각종 상호명을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해 성지순례를 유도하고 있기도 하죠. 참고로 5화에서는 아예 사가연에 실제로 있는 닭집의 사장님과 사가연 홍보홍청과 직원을 데려다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인상과는 달리 엄청난 반전을 가졌던 애니메이션들을 소개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적당한 반전은 작품의 몰입을 돕지만 너무 충격적인 반전은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애니가 가장 충격적이셨나요?